원자재 대란에도 해외 자원 개발은 적폐. 이게 맞을까요? 이걸 보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증권별로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사업 예산 말입니다. 야, 이걸 보고 있으면요. 도대체 우리는 전 세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왜냐고요? 보세요.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 1조 5,836억 원을 책정을 해서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확 줄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4년 동안 4,744억 원.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여기서 반토막이 됐어요. 2,785억 원.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1,392억 원이 또 반토막이 됐어요. 야, 이것을 보면서요. 전 세계는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공급망이 무너졌잖아요. 여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가 변했습니다. 신냉전 질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변했어요. 그 사이에 중국은요. 전 세계 원자재를 그야말로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따지면요. 중국의 원자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농간에 우리는 계속 놀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요소수만 해도 그렇잖아요. 계속 일만 터지면 중국은 원자재 가지고 장난질을 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어떤 특별한 대응이 없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 없나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세계 시류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지 세계 시류에 완전히 벗어나서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뭐 세국 정책을 썼던 구한말하고 뭐가 다를 거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해외 자원 개발이 잘 됐다면 지금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원자재 투자 잘했어. 해외 자원 개발 잘했어.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부가 해외 자본 개발을 적폐로 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도 1,392억 원을 하면서 투자는 뭔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투자 대비 융자 비율을 지금 30%에서 50%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융자금 감면 비율을 70%에서 이제 100%까지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또 정부가 나서면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요.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이명박 정부 때 잘 추진하던 그런 해외 자원 개발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저는 이런 정치적 어떤 요인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키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금거래소 있잖아요. 그죠? 금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저는 자원거래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자원을 개발한다. 브리핑을 하고요. 그러면 누군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투자. 요즘같이 말입니다.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돈 투자하라 하면 투자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자원개발의 어떤 계획서 뭐 회사들이 그렇게 제출하겠죠. 그러면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세계시장에 나가서 개발하는 거죠. 개발해서 성공하면 대박을 치는 거고요. 개발해서 실패하면 최악의 상태를 맞는 거고요. 저는 민간 자율로 할 수 있게끔 정부는 지원만 하고요.
예, 정부의 지원이 간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지원. 그래야지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은 다시 정치화되지도 않고요. 이슈화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간거래소 만들자, 자원거래소, 민간자원거래소 만들자 하고 이야기한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저는 고민하다 보면 좋은 방안들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시간을 끌지 말고 민간 자원 개발로 확대해서 말입니다. 정부가 열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자본 개발도 적폐가 되지 않고요. 더 잘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